김종인이가 15일날 주제도 안 되는 늙은이가 박 대통령 사건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이재용 부회장, 물론 제가 이재용 부회장 욕을 합니다만 또 입장이 다르죠.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김종인이가 씨부린 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남자가 그 말한 것 중에 태극기 국민들에 대한 한마디 따뜻한 말이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도 국민들이에요.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어루만져주는 위를 하는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현주가 뭐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 내용은 보진 않고 잠깐 들었는데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문제된 게 뭐예요? 태극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 소리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은 불편하겠지.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야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되는 거죠. 좌파들한테만, 오로지 좌파들한테만. 그리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사실도 제대로 모르는 자기네들 말하는 중도, 솔직히 말해서는 중도는 등신들이라고 봐요. 등신들을 위해서 내세운 거지. 그러면 태극 국민들은 태극 국민들은 저것들은 받아들일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저것들이 하는 것에서 국민의 짐당이 하는 것에서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를 했다는 한 분이 정동기, MB맨 정동기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국민의 짐 탈당을 했다고. 김정희 뭘 안다고 사과를 하나. 그래도 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친박이라고 해서 박 대통령의 은공을 입었던 인간들, 누가 뭐래도 아직도 친박이라는 꼬리가 달려다니는 인간들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는 저런 등신 같은 국회의원들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또 그 조대한 변호사 책을 제가 이 책을 사다 놓고 사실 제대로 못 읽었어요. 조대한 변호사가 읽으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사서 동지들께서 좀 읽으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물론 여기에는 양자역에서 그 자기 집 청송까지 그래서 갔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또 윤석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네. 윤석열이가, 저는 이런 존칭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 긋는 거를 시작하고 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죽전이라고 했으니까 며칠 안 됐을 때네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윤석열이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3년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2012년도에 박 대통령 선거 때 댓글 관련으로, 국정원 댓글 관련으로 2014년도에 이거 댓글 관련 조사를 했었어요. 댓글 조사 관련으로 조사를 하다가 자기가 자천됐다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우기는 거잖아요. 또 시중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는데 2013년인가 윤석열이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문재인한테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13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는 말과 함께 상관인 검사장을 거짓말 한다고 매도해 검사장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윤석열이가 이 말을 문재인한테 해서 점수를 딴 게 아니고 실제로는 윤석열이 이렇게 못된 윤석열이 이렇게 못된 과거가 있었네요. 그의 하극상 태도는 검찰 조직을 품위와 상호 존중이라고는 없는 양아치 조직 정도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조대한 변호사의 책에 이렇게 조대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 종사자나 검사 선배들로 하여금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게 했으며 국민들에게 검찰이 천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게 2013년도에 이랬다는 거예요. 응? 검찰 조직과 이렇게 해서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 선배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조직에 충성한다고 공언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다. 응? 자기가 윤석열이가 작년에 2019년도 중앙지검 경찰청장 여기에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언론에서 이 사람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갖고 엄청 띄워줬잖아요. 이런 사람이다. 문준이가 그래서 우리 윤석열 뭐 이지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대한 변호사의 책에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에 대해 언론은 명언이라 축켜 세웠지만 조직 폭력배나 쓰는 비논리적 언어다. 검찰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관해 범인과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의 주지자이므로 철저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또 수사의 전 과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인권 옹호 기관이기도 하다. 즉 검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법이지 사람도 조직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조직은 검찰 조직인 것이다. 좌파 정부의 대통령 변호사 문재인이죠. 그 다음 민정수석 조국이죠. 물론이고 좌파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말끝마다 검찰 조직을 개혁 대상이라 주장하고 개혁 이유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즉 윤석열이는 인권을 무시하여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찬양과 존중을 받을 수 없는 찬양과 존중을 받을 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런데 좌파들이 말하는 인권을 무시하여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좌파들도 보면은 좌파들이 도리어 이거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좌파들이 도리어 비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 말은 칭찬할 게 아니죠. 좌파들 입장에서도 봐도. 그러면서 이제 조대한 변호사의 책에 자신을 영전시키고 신뢰하는 대통령이 개혁 대상이라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다니 불충도 그만한 불충이 없다. 좌파들이 깨달아야지. 뭐 지금 와서 어쨌든 윤석열을 쳐낸다고 하는데 원래 윤석열을 좌파들이 쳐내려고 하는 이유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 윤석열이가 좌파들이 검찰 조직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윤석열이는 거기에 대해서 조직에 충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좌파들이 볼 때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뽑았을 때부터 윤석열이는 좌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그의 말이 명언이라 축켜 세우고 좌파 정부에 힘센 자리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좌파들이 실수를 한 거죠. 어? 그리고 또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건너뛰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조직의 어느 누구에 대한 충성에 불과하다. 그가 사석에서 자주 사용했다는 정 누구누구에게 충성한다면 수긍하겠지만 채 누구누구에게 충성한다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말이 그가 조직 중에 특징인 즉 사람에 대해 충성하는 자유주의자임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정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채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최동욱. 응? 윤석열이가 검사장이 되고 나서 가장 혜택 본 게 최동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최동욱이도 그때 그 혼외자 이것 때문에 쫓겨났지만은 또 이게 이제 댓글 관련으로 그렇게 했다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댓글 관련으로 쫓아냈다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좀 건너뛰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국정원 댓글 관련한 수사팀에 왜 소속 검사도 아닌 윤석열이가 임명되었는지 의문과 함께 네, 이게 2012년도에 그 댓글 관련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에 왜 소속 검사도 아닌 윤석열이가 임명되어 윤석열 검사가 제가 직접 이거는 불러줘야 되겠네. 윤석열 검사가 임명되었는지 의문과 함께 거대한 단합의 그림자를 느낀다. 사건 담당 관서의 총괄 책임자인 서울중앙검사장의 뜻인지 오지랖 넓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한 간섭인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당시 검찰 내에 윤석열 검사 외에는 댓글 사건을 수사할 능력을 가진 검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 최동욱이 최서원 특검의 특검보 혹은 수사관으로 거론되기도 한 점. 박 대통령 사건 터지면서 최동욱이도 그 국정원 댓글 관련으로 해서 하여튼 밀려나게 됐는데 좌파들이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댓글 관련으로 박 대통령이 당선한 2012년도에 그 중앙 국정원에서 댓글 달았다고 해서 조사하게 되면서 밀려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은 최동욱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혼외자 자식이 있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두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동욱이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 사건인데 최동욱이를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최동욱이 최서원 특검의 특검보 또는 수사관으로 거론되기도 한 점. 최동욱이가 안 되고 윤석열이가 되긴 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최동욱의 변호사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점. 신문에 나왔잖아요. 서초동에서 최동욱을 거치지 않으면 사건에서 이기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사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최서원 특검의 파견 검사로서 특검보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는 점이 우리의 기억 속에 명멸하고 있다. 조대한 변호사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 꼭 그렇지만 않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조대한 변호사의 책에 85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서원 특검의 파쇼.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최서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위법이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검사를 파견 검사로 지명하고 2016년 11월 30일 날 지명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영수가 특검으로 들어가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파견검사로 같이 한 날이 2016년 11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보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검사를 파견검사로 지명하고 수사팀의 구성을 맡겼다. 일개 수사기관에 불과한 파견검사가 특검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다.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파견검사는 수사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 말을 우정찬 기자한테 얘기했더니 꼭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변호사인 조대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파견검사는 수사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할 권한이 전혀 없다. 파견검사는 검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최소한 특검은 파견검사가 검사로 행세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으므로 특검 수사 결과는 전부 위법하다. 역대 어느 특검도 특검과 특검보가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했지 파견검사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주도하고 특검과 특검보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유일하게 박영수 특검만이 그와 같은 위법을 자행했다. 제가 또 좀 더 읽겠습니다. 왜 파견검사는 검사가 아닌가? 검사는 검찰청에 있을 때에만 검사이며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가 타 기관에 파견되는 순간 그는 이미 검사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아무런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청으로 둔갑하게 된다. 모든 파견기관이 검찰청으로 둔갑하는 현상은 국회가 검사 파견을 허용한 입법 취지도 아니며 이를 수용하고 견뎌낼 시민도 없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와대도 가고 국정원도 가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도 가는 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검사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저분이 검사인데 과연 지금 저런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파견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윤석열이 이걸 했고 조대한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박영수 특검이 그와 같은 위협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윤석열이는 정말 나중에 엄청난 재판대에 있어서 스스로가 엄청난 위협을 한 거예요. 박영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오로지 윤석열이가 한 짓을 보세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지금 최동욱이 최소한 특검의 특검보 혹은 수사관으로 거론되기도 한 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최동욱의 변호사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점, 물론 읽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최소한 특검의 파견 검사로서 특검보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었다는 점이 우리 기억 속에 명멸하고 있다. 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검찰 조직이나 특검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무시되거나 차별되면서 오직 윤석열 검사만 부각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이라면
그가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뭐 요즘은 제가 읽으면서 추미애가 꼴 보기 싫은 게 이런 점이었겠죠. 응? 예. 뭐 윤석열이가 결국은 자기가 엄청 튀려고 한 짓을 많이 했죠. 우리 쪽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추미애나 좌파들이 볼 때는 그런 걸로 해서 엄청 자기네들한테 좋았는데 막상 자기네 문제를 건드리니까 그런 점이 또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쭉 가서 또 건너뛰고 윤석열 검사는 댓글 수사 당시에 법무부, 청와대 등과의 의견 다툼을 언론에 흘렸다. 항상 이렇게 윤석열이가 튀는 행동을 해요. 이진동하고 김의겸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우정찬 기자의 재판에 우정찬 기자가 이진동이가 우정찬 기자를 고소한 그 재판이 민사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정찬 기자가 윤석열이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판사가 여자 판사가 뭐 증인으로 불러도 안 나올 거예요. 뭐 불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지를 뭐 골라서 한 10개 정도 내라 이렇게 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개 정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재판장에서 봤는데 뭐 나중에 제가 오 기자한테 들었나 했던 그랬는데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또 다 이렇게 지우고 뭐 2개인가 뭐 이것만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였으니까 윤석열한테 보내겠죠. 윤석열한테 보내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봐야죠. 자기가 이진동하고 연락한 점이 없다고 하는 건지 두고 봐야죠. 하여튼 윤석열이가 튀는 행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튀는 행동을 가지고 좌파들이 좋게 봤는데 막상 자기네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윤석열 정말 칭찬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계속 네 청와대 등과의 의견 다툼을 언론에 흘렸다. 검사 동일체 원칙, 수사 기밀주의 원칙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그가 관여한 최소한 특검의 수사 기밀이 거의 실시간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이 교체를 통해서 아주 그냥 매일매일 방송에서 언론들한테 씨부린 거잖아요. 정경심에 대한 거 기사 나올 때마다 그거를 기사로 흘렸다고 발광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저는 물론 뭐 그때도 제가 조국이가 발광하는 것들 검찰들 조국이 정경심 변호사나 난리 치는 거 보면서 야 너들은 최수원 씨 재판할 때 매일매일 일일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예, 조대한 변호사의 또 책입니다. 그가 관여한 최소한 특검의 수사 기밀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이게 윤석열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규철이가 나와서 매일매일 일을 보고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하여튼 윤석열이가 튀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튀는 행동을 좋아하다가 좌파들이 자기는 문제가 되니까 정경심 문제가 조국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싫다는 거지. 또 넘어가서 수사 기밀의 유출은 오직 자신이 의도한 바의 수사 결론을 고집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 조직이나 다른 군수성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윤석열이는 자신을 왜 충성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대한 변호사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법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이가 수사에 관여한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 요건과 무관한 사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소설인지 의심할 때가 있다. 이게 윤석열입니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비난을 내포한 잡다한 사실의 나열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의 선입관을 갖게 만드는 저열한 수법이며 잘못 배운 검사들의 전형적인 암기다. 박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판, 또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들 재판, 수많은 판사들 재판에서 전부 다 그랬어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 물론 임종원 차장도 얘기했어요. 제가 물론 이건 몰라갖고 공소장 일본주의가 뭔지도 찾아봤는데 전부 다
전부 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어긋난다라 얘기를 했고 이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었잖아요. 응? 인권보장과 적법 절차와는 담쌓는 법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자가 대한민국 인권보장과 법치 수사의 중심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하여튼 그 세월호 관련이나 박 대통령 재판, 헌재 재판 여기에 대해서 꽤 읽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꽤 권합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좌파들이 저보고 극우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린 할 수 없어요. 최후의 바닥까지 이 나라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도 못 알아듣고 하는 거라면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때서야 모든 국민이 깨닫고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진심을 알아줄 때 그때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